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네,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미세먼지가 급격하게 심해져서 외부 활동을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일하다가 오후에 바람이나 쐴까 하고 방역 마스크를 하고 나가서 1시간 정도 산책을 하고 왔는데요. 좀 돌아올 때쯤 보니까 목이 따끔따끔하고 아파서 밤에 잠도 설칠 정도였거든요. 이런 황사는 우리 호흡기 기관에 영향을 끼치고 또 목과 눈 이런 부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시기 전에는 꼭 실외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나가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예보가 안 맞는 경우도 있어서 분명히 오후부터는 좋아진다고 했는데 또 정작 오후가 되면 다음날 오전까지 황사가 심하다고 알려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외출하시기 직전에 한번 확인하시는 게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운동을 하고 돌아오시면 바로 샤워를 하셔서 피부와 두피에 묻어있는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또 마스크와 운동복을 세탁해서 재사용하지 않는 게 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정 고기가 체내 미세먼지를 중화시키고 배출시킨다는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이 내용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고기는요, 바로 오리고기입니다. 예전부터 환우님들께서 이 포화지방 때문에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마음껏 못 드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 오리고기를 대체해서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어머님도 즐겨 드시던 고기였는데 근데 이 미세먼지에도 좋다는 이야기는 저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소식이에요. 건국대학교의 연구팀이 오리고기 섭취 이후에 체내 미세먼지나 중금속 등의 이 독성 물질을 측정한 결과 오리고기 섭취 전 과 비교했을 때 체내 독소량이 감소를 했고 또 체내 독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신장의 기능도 활성화되었다고 논문에서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는 오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성분과 함께 결합해서 효소 작용에 의해 중화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단순히 건강한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먹는다기보다는 좋은 이유가 또 하나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리고기가 우리 환우님들께 좋은 이유를 전에도 소개드렸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도 오리고기를 좋아해서 주기적으로 먹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조심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마트 가시면 오리고기라고 해서 훈제오리를 거의 대부분 팔더라고요. 사실 아무 화학 처리하지 않은 통오리를 팔지는 않다 보니까 마트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상품성으로 따졌을 때 고소한 맛이 나는 훈제 고기가 맛도 좋고 기본적으로 오리고기는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지만 이 훈제 오리는 다양한 첨가물을 함유하고 있어서 차라리 안 드시니만 못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의사나 전문가들도 훈제 처리된 고기에는 발색제와 훈제 처리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물질은 직접적으로 장 점막의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만들어서 대장암 발생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안전치에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만약 치병 중이시라면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외에도 훈연한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꼭 훈연 처리되지 않은 통오리를 드시는 게 좋고요. 만약 어디서 구매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나짜닷컴 홈페이지에서 유기농 직거래 게시판에 유황오리 판매하시는 판매자분이 계세요. 그래서 직접 연락하셔서 구매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랑은 상관이 없는 판매 업체라서요. 가격이나 그 외에 물어보실 게 있으시면 직접 연락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 환우님들께 오리고기가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오리고기에 함유된 비타민 B12는 혈액을 생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암 치료 중에는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 부작용 때문에 백혈구나 혈소판과 같은 이런 혈액 수치가 크게 감소하는 것이 보통이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비타민 12가 필요한데요. 이 비타민은 신경 기능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것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중에 혈액 수치가 떨어지는 분들은 식사할 때 오리고기를 드시면서 단백질 보충도 하고 또 떨어진 혈액 수치를 복구하는 것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리고기에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아미노산인 히스티딘과 시스테인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암세포와 건강한 세포를 구분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오리고기는 아연과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아연은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고 세포 분열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미네랄이고, 철분은 혈액 생성에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결국 이런 성분들이 만나서 항암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네, 참고로 오리고기는 육류 중에서도 드물게 알칼리성 식품으로 체내에 축적되지 않고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불포화 지방산이 다른 고기보다 월등히 높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한의사들은 산성화된 체질을 알칼리성으로 바꾸는데 효능이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산성 체질, 알칼리성 체질로 사람의 몸을 나누는 거는 현대의학과 또 대체의학 사이에서 아직 어느 정도 이견이 좀 있긴 하지만, 흔히 말하는 중성인 알칼리성 체질에서는 암세포의 활동이 둔화된다라는 연구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몸에 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라면 당연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리고기의 좋은 점을 가장 잘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후라이팬에 구워 드시는 것보다 삼계탕처럼 만들어서 수육으로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오리고기의 부작용도 함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리고기는 성질이 차가운 음식에 속하기 때문에 평소에 수족냉증이나 몸이 찬 분들이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고요. 그럼 평소 냉한 기운을 가지고 계신 암 환우님들의 경우에는 드시면 혹시 설사할까봐 겁나고, 또 뭐 안 먹자 하니 건강에 좋은 성분을 섭취하지 못하는 것 같고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점을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오리고기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을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자, 성질이 따뜻한 부추를 겉절이로 드시거나 또 수육을 할 때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살짝 따뜻한 물에 데워서 이 오리고기와 드시면 이 오리기름의 느끼함도 잡아주고 또 소화를 촉진해주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부작용을 중화시켜서 또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부추와 함께 드시면 조금 부담이 덜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이야기를 좀 듣고 저녁에는 오리고기를 먹으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희 환우님들께서도 가끔 기력이 부족하시거나 하실 때는 건강에 좋은 오리고기 드시면서 보양하시고, 이 환절기에도 미세먼지 잘 이겨내시면서 건강한 계절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